자, 계속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로코코 스타일은 이제 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이 남자하고 이제 좋아하는데요. 전쟁으로 나가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결국 낳게 했는데요.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를 낳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근데 그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 죽어요. 요즘에 그때는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저렇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빚을 많이 진 마지막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특징이 뚜렷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패션 잘 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좀 짤막하게 설명하고 끝났네요. 네, 그 패션, 로코코 스타일을 대표하는 패션을 좀 꾸요. 자, 그러면 자, 로코코 스타일을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연이 들어왔구나. 네. 자, 로코코 시대 스타일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로코코는 근세 마지막 시대인 18세기 스타일을 로코코 시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16세기 르네상스에 이어서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었던 문예 부흥 운동이 바로크 시대 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해지면서 이 로코코 시대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이 꽃이 피우는 시대가 로코코 스타일이죠. 나의 문화적 배경, 의복의 종류, 장신구 스타일로 설명을 드리면 이 18세기 프랑스는 그 태양왕이라고 부르던 루이 14세의 이런 위세를 점차적으로 잃어가요. 그러다가 이 17세기에 이어서 계속 지도적인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인 위치에서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코코 시대 때는 이성 만능의 시대면서 사회적으로는 향락적인 것이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네. 이 시기에 유럽이 그 새로운 산업과 생산의 대변화를 겪게 되면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유럽 각국 여러 나라까지 접해돼서 현대인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생활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놨고요. 이게 여러 나라까지 전파되면서 현대인의 물질적인 생활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완전 기계화된 방적기라든지 직조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빠른 속도로 직조해낼 수 있게 되면서 직조 생산업계 번영, 또 그러면서 근대 의상, 복식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죠. 이런 17세기에 바로크 시대에 증대했던 상업력, 은행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평민들이 굉장히 부를 획득하게 되면서 이런 왕족이라든지 귀족을 계급과 나란히 부유한 시민혁명, 부르주아가 기반을 쌓게 돼요. 그러면서 신분적으로 귀족 계급과 거의 비슷하게 강해지고
18세기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면서 이 시대의 계몽주의와 함께 미술면에서 로코코 양식이 태어나게 돼요. 이 로코코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조개에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빛깔을 빨주노초파는 뭐 무지개 색깔 같은 조개 껍데기에 아름다운 그런 컬러들을 조개의 아름다운 컬러들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프랑스어로 로카이와 코키이유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자가를 의미하면서 조개 껍데기에 그 무지갯색, 빨주노초 파남보의 은은한 무지갯색, 아름다움을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 사회의 생활을 미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식 내지 공예품에 대해서 쓰인 말이고요. 이게 18세기 유럽 전반에 걸친 양식의 개념이 됩니다. 루이 14세와 달리 이 태양왕 루이 14세와 달리 이 바로크의 장중하고 화려한 이 바로크의 미술과 달리 이 로코코는 굉장히 가볍고 섬세한 색채, 문양으로는 약간 현란하긴 하지만 아주 세련된 귀족 취향의 미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체가 되었던 장식 미술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면서 경쾌하게 압도하는 그런 곡선의 활용, 좌우 균형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아름답게 발달을 하게 되죠. 네, 못 들어온 친구들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마담들이 이 프랑스의 사교계의 마담들이 유명인사를 로코코 살롱에 초대해서 토론과 파티를 즐기는 이런 프랑스 상류계층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여인이 이 마방 뽕파두르인데요. 루이 15세의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담 뽕파두르는 평민이었고 아빠가 귀족이었는데 이 마담 뽕파두르가 어릴 때 예언가가 이 여자아이는 8세 때 그랬다네요. 이 여자아이는 커서 왕의 연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담 뽕파두르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굉장히 귀족의 애절을 다 배우게 되는 고급 문화를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하고 재치 있고 그런 굉장히 화술이 좋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화술도 갖춘. 그래서 루이 15세에 루이 15세가 뿅 갈 정도로 아름다운 미색의 화술도 굉장히 좋았던 여자라고 하네요. 이 여자가 문학과 미술을 후원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서 중국풍의 시누아들이라는 이 그 중국이나 동양의 어떤 사상과 미술의 경향을 프랑스, 유럽에 유행시키게 된 계기가 되죠. 자, 의상은 로코코 예술이 굉장히 화려하게 꽃피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하던 시기고 의상 디자인도 굉장히 관능적이고 향락적인 사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넥라인이 굉장히 가슴이 많이 노출되게 사각형으로 스퀘어로 많이 파였고 근데 다리는 이제 다리는 보이는 게 굉장히 안 되는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슴은 많이 노출되면서 다리는 스커트는 길게 내려가서 발까지 가리는 그런 형태의 드레스를 입었고요. 허리는 코르셋으로 극도로 조여서 16인치. 보통 이제 정상적인 미인형이 25인치잖아요. 현대에도. 근데 이때는 16인치, 18인치가 미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과도로 허리를 조이게 되면 코르셋 조이게 되면 장기가 위로 치우치고 밑으로 치우쳐서 오래 못 살았다고 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커트의 폭은 18세기까지 역사상 최대로 넓어졌는데요. 그 버팀대, 빠니아라고 하는 버팀대 때문에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많이 옆으로 펴지고
뒤로는 평평해지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였다고요. 남성의 의상도 허리가 들어가고 단이 퍼지는 아워글라스 실루엣을 많이 나타냈고요. 그 당시에 그 로코코 시대 패션 리더였던 이 마담 pom파두르 여사와 자 마리 앙뚜아네트 비운의 마지막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자,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마지막이자 최초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져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극적인 삶은 영화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봤죠? 자, 거기에서 보여지는 의복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봤는데요. 18세기는 레이스, 리본, 꽃을 장식 요소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이 바로크 시대 의상 분위기가 굉장히 의례적이고 장중했다면 로코코 시대 분위기는 섬세하고 낭만적이고 우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지나친 사치, 향락, 귀족주의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불만을 크게 키웠는데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사치한 건 아니고 이미 루이 14세기, 15세기부터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너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미 국력 재산 그 어떤 프랑스의 빚이 굉장히 많았고 국가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고가 비는 그래서 이걸 세금을 귀족으로부터 이제 걷어들려고 했는데 이미 귀족들은 너무나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세력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 이제 반발감, 그 시민들에 의해서도 반발을 샀지만 이미 귀족에 의해서도 등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로코코 시대의 머리 모양, 아까 영화에서도 봤었죠? 초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로코코 시대 초기에는 자연스러웠는데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배 모양, 건축 모양, 거대한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거대해져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해줄 만큼 이 풍자적인 일러스트도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사진이 있었겠어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풍자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위로 잘라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크 시대에 비해서 신사들의 대형 가발을 사용했던 거에 비해 로코코 시대 후반에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 머리 모양을 가꿨는데요. 남자는 머리 모양을 낮추고 뒤에서 리본을 묶거나 옆머리를 짧게 다듬는 듯 단정한 머리가 초기에는 유행을 했고요. 백색을 비롯한 갖가지 밑가루를 과도하게 뿌려서 여성의 머리는 초기에는 부풀리지 않고 빗어넣는 깔끔한 뽕땅주형이었다가 후기로 오면서 이렇게 머리가 거대해졌다고 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머리 모양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두껍게 화장을 했는데요. 백발의 유형에 맞춰서 얼굴을 매우 희게 강조하고 가면의 활용도 18세기 후반까지 계속됐고 검은 벨벳 등의 천조각과 종이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손톱 크기만큼 잘라 붙이는 뷰티 스폿이 유행을 했대요. 거기다 다이아몬드까지 박았다고 하네요. 네. 넥스트. 자, 로브 의상의 종류 보시면 속옷인 쉬미즈를 모두 착용했고요. 그 위에 코르셋을 입어서 허리를 잔뜩 조이고 스커트 버튼대인 바니에 그 옆으로 길게 이렇게 퍼지게끔 입었어요. 그리고 로브는 로브 블랑, 로브 알라 프랑세즈, 자 대관식 때 입었던 로브 알라 볼로네즈,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커튼처럼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드레스의 주름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볼로네즈 제가 그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프랑스 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만투아 옆으로 길게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퍼지고 앞뒤로는 이렇게
판판한 이 만투와 드레스 이런 이제 원피스들을 많이 입었고요. 남자 상의는 쥐스트코르, 아비 알라 프랑세즈, 프락, 그 자켓 같은 프락 베스트, 소매가 없어진 베스트, 하이로는 필러트, 양말에는 호즈 이런 것들을 착용을 했고요. 남녀 모두 차용한 코트가 르댕코트라는 코트가 있어요. 이 로브는 근세의 가장 아름다운 로브 알라 프랑세즈, 네, 그 대관식 때 입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입었던 로브 알라 프랑세즈. 이 프랑스 역사사상, 로코코 시대 역사사상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근세에 그 로브의 넥라인은 유두가 보일 정도로, 네, 젖꼭지만 안 보였지 막 이렇게 가득 스퀘어로 막 파였어요. 그래서 막 젖가슴이 다 보이는데 정말 젖꼭지만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파여서 있고, 다리는 그렇게 감춰서 입었다는 게 조금 희한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깨는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는 허리와 대조되도록 스커트는 옆으로 굉장히 많이 부풀리고 길게 다리, 발까지 길게 덮어서, 예, 길게 입었고, 또 뒤에는 길게 또 트레인이 달려서 질질 끌고 다니게끔 입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드레스 하나 만드는데 많은 옷감과 노력이 요구가 되었겠죠. 자, 프랑스 로브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앙가장뜨하고 팔발라가 있었는데요. 앙가장뜨는 소매 끝에 3, 4겹의 층을 이루는 레이스 러프를 달아서 이 앙가자뜨 소매를 더욱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고요. 팔발라는 황금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만든 트리밍으로 스토머코와 스커트 A형 트림의 가장자리 팩트코트 드레스에 중점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 로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앙가장뜨와 로브를 더욱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가슴을 장식한 스토머코도 중요한 장식 요소였는데, 크기가 다른 리본을 스토머코 위에 크기 손으로 배열한 것, 또 같은 크기의 리본으로 스토머코를 전부 메운 것, 커다란 리본을 가슴에 하나만 단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로브의 종류로 로브 블랑, 로브 알라 프랑세즈, 로브 알라 플로네즈, 만투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게 로브 알라 플로네즈,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버스커트를 여러 개 드레이프로 부풀려서 양옆과 힙 쪽에 놓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버스커트 커튼처럼 코트를 잡아당겨서 옷자락을 원하는 높이로 조절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자, 만투아. 옆으로 이렇게 기억자죠? 자, 1750년 영국에서 시작된 로브에서 왕비와 공주가 입어서 스커트, 허리선의 스커트 단까지 직각으로 퍼지는 앞뒤가 납작한 실루엣을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죠. 르댕고트, 이게 남자 여자 승마보 코트에서 유래된 걸로 남녀 모두 입었던 코트예요. 실용적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크보다 울로 만들었고요. 자, 남녀 모두 사용했던 속옷인 슈즈. 18세기 방종한 생활과 에로틱함의 추구는 속옷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치로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레이스 장식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낭만적으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쉬미지의 목둘레선과 소매뿌리, 밑단 등 화려한 고급 레이스나 프릴을 장식했고요. 화려한 쉬미지가 로브 밑으로 살짝 보여서 착용자를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고 해요. 자, 허리를 너무 가늘게 만들어서 가슴을 부풀려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했는데요. 이 가는 허리가 연약한 아름다움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로코코의 낭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통도 참아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불쌍하죠? 근데 이건 빠니예요. 옆으로 부풀렸던 속옷이죠. 빠니에. 자, 코르셋은 허리를 잔뜩 조이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를 이렇게 옆으로 부풀려서 스커트 버팀대예요. 원통이다가 옆으로 기역자로 옆으로 퍼지게 되죠. 네. 그러다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축소됐다고 하네요. 자, 지스트코르 그 18세기 남자들의 긴 상의예요. 자켓 여러 개의 단추구멍, 자수 기본적인 형태는 17세기와
큰 다른 점이 보이지 않지만 시대 취향을 반영해서 허리가 여성복처럼 약간 들어가고 힙에서 밑단까지 밖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비알라 프랑세즈. 자, 여자들이 입었던 굉장히 화려한 원피스예요. 아비알라 프랑세즈. 자, 17세기 로브 알라 프랑세즈가 아니고 아비알라 프랑세즈네요. 남자들이 착용했던 지스트코르가 18세기의 화려한 장식이 강화되면서 남자 의상 중에 가장 화려한 자켓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공식복으로 사용됐고 아비알라 프랑세즈로 바뀌었고, 자, 앞단이 허리선부터 단에 걸쳐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나가서 플레어진 풍성함이 감소됐고요. 여러 가지 색상 고급 실크에다 금은 실크실로 자수된 거, 보석으로 장식된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플락은 아비알라 프랑세즈와 형태가 비슷한데 앞에 오프닝에서 허리로부터 단까지 사선으로 잘려서 앞이 많이 열리는, 그래서 활동하기 편하고 뒷단에 슬릿이 있어서 단이 플레어로 넓게 펼쳐지지 않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너무 몸에 끼지 않고 불필요한 여유분이나 장식을 없애서 활동하기 편리한 의상 형태로 바뀌고, 이 플락은 사치스럽고 비실용적인 실크나 벨벳 대신에 견고하고 손질하기 쉬운 면과 울을 사용했고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실용성을 강조한 의상이라고 하네요. 자, 베스트는요, 조끼예요, 조끼.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상의로 착용했던 프로페잉이 니스트코를 속에 입어보면서 실내복으로 변한 게 이 베스트인데요. 처음에 소매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매가 떨어지고 이제 조끼처럼 베스트 형태로 굳어졌죠. 이 베스트 소매는 18세기 전반부에는 긴 소매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소매 없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조끼, 베스트로 형태가 변했고요. 긴 소매가 달리기에는 커프스가 달려있어서 겉에 입은 치스트콜이나 프락이 커프스와 함께 밖으로 접혔다고 해요. 자, 이 클로트는 무릎까지 위치 오는 통좁은 바지인데요. 18세기 클로트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몸에 타이트하게 맞는 실루엣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넓적다리의 곡선이 그대로 보여져서 바지를 타이트하게 착용함으로 인해서 남자들의 근육미를 과시하려고 했다네요. 자, 호즈는 많이 나왔죠. 르네상스 시대부터 짧은 바지와 함께 착용한 호즈, 양말, 타이즈 같은 거. 그래서 다리 곡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상 종목이었고요. 귀족들은 비단에다가 금은 실크, 자수한 양말을 애용했다고 해요. 자, 이 크라바트는 남자들이 착용한 넥타이야, 넥타이. 그래서 17세기에는 대형 크라바트였는데 이게 형태가 없어지고 소형 크라바트가 유행했다고 하네요. 현대 신사복에 반드시 동반되는 넥타이의 시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면 크라바트랑 이제 좀 봐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좀 이게 뭐가 싶은 거예요. 그죠? 네비 넥타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크라바트를 볼 수가 있죠. 너무 많이 띄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크라바트의 시초죠. 넥타이의 시초,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루이 14세가 했던 크라바트네요. 자, 찰스 2세, 찰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신사복의 원조가 됐죠. 크라바트. 네. 크라바트가 됐고요. 네, 크라바트가 됐고, 자, 그 다음에 호즈는 여러분들 많이 밟고요. 클로트는 승마바지 형태고요. 베스트, 프락, 아비알라, 프랑세즈 이런 거 말고 파니, 지스트크루, 그 다음에
코르셋을 잠깐 보여주면 음, 이건 이제 중국풍 스타일이고요. 시누아즈리가 이제 이게 그 마담 뽕파두르 여사가 중국풍의 이런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럽에 전파시킨 역할을 했던 네, 이런 동양풍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동양풍의 무차림에서도 중국풍의 의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타일 중국풍의 스타일, 차이나풍이죠. 재패니즈 풍도 있어요. 이건 재패니즈 스타일이죠. 여기 재패니즈 중국풍. 네. 궁전에 도자기 방이네요. 궁전 도자기 방을 이렇게 설치하고 프랑스에 있는 성에 시누아즈리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프랑스 상티의 성에 시누아즈리 성을 이렇게 했죠. 네. 누가 들었나요? 스타일. 또 이것도 중국식 하우스. 도자기로 지어낸 집 같죠? 또 도자기로 청아백자 스타일로 자기로 벽을 장식한 독일 스타일, 병풍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국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르셋을 이렇게 보면 로코코 시대 코르셋이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코르셋이 심각했어요. 보시면 로코코 시대 코르셋이 굉장히 이게 이제 마담 뽕파두르죠? 이렇게 생겨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보세요. 너무 심각하죠. 장기가 이게 정상적인 내부 장기인데 이렇게 되면 위로 쏠리고 밑으로 쏠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장기가 자리 잡을 수 없어서 여자들의 단명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기형적인 구조로. 그래서 까딱한 갈바가 불러져서 폐를 찔러 죽기도 했다고 하네요. 좀 불쌍하죠? 네, 머리 모양 스타일도 나오네요. 네, 이거 만화적이고요. 이런 스타일이었죠. 네. 이렇게 볼에 발그레하게 이렇게 볼을 유난히 발그레하게 하는 스타일이 유행이었어요. 화장품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일 화려했던 여자의 일생을 다룬 마담 pom파두르 왕비 마담 마리 앙뚜아네트 네. 그 오스트레일리아 공주였는데 정책적으로 프랑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에 대해서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리 안토니아 요제파 아까 봤기 때문에 마담 뽕파두르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마담 뽕파두르하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이름이 자꾸 이제 혼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마담 뽕파두르 여사예요. 루이 15세의 애첩이 되었고 왕관 없는 여왕의 역할을 했던 네, 마담 뽕파두르인데요. 20년 가까이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이 뽕파두르는 왕관 없는 여왕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권세를 누렸다고 해요. 그리고 섭정까지 했죠. 여왕 그 왕의 권세로 20년은 창녀로 15년은 창녀로 20년은 처녀로 15년 창녀로 7년간은 뚜쟁이였던 여인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쏘여졌다고 하네요. 오 마이 갓.
자, 메이글려의 외모. 이 메이글려가 뭔지 저도 좀 찾아봤어요. 신조어여가지고. 그리고 패셔니스트였던 그녀의 실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루브 15세의 스타일이라고도 불러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담 뽕파두르 양식이라고 부를 정도로도 유명했던 자, 파리의 부유한 금융업자로 딸로 태어났어요. 잔느 푸아송. 평민이었죠. 부르주아 계층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귀족 이상급의 교육을 받았고 9살 때 왕의 애첩이 되는 점성술사의 예언에 따라서 어머니에 의해 왕의 여자로 길러진 존재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이 생선이라는 뜻이었다는 성이 있어서 은근히 조롱과 차별을 당했고 보통 왕의 애첩이 대부분 귀족이었는데 반해 평민이었다는 점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 문학, 기인 교습을 받은 덕에 모든 연극의 대사를 암송할 수 있었고 클라비코트를 수준급으로 연주하고 그림을 잘 그렸고 보석 디자인을 했고 열정적인 정원사이면서 식물학자 유머 감각도 훌륭했던 네, 화술도 좋았던 그러면서 국왕의 애첩이 됐죠. 자, 그래서 자신의 후원자이자 어머니의 애인이었던 원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요. 그래서 장녀 앙뚜아네트 데띠 올로로 이름을 바꾸고 딸 알렉산드린을 낳았는데 왕의 애첩 마담 드 샤토르 때문에 접근에 계속 실패하다가 그녀가 사망한 후에 1743년에 가끔 수렵을 하던 루이 15세에게 다이아나 여신으로 분장하고 접근해서 작업에 성공하게 되네요. 일부러 접근했어요. 그리고 유부녀인 것을 밝혔을 때는 이미 왕이 부인에게 빠져버린 상황이라 남편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작 부인의 칭호가 주어져서 귀족 신분으로 격상되었고요. 정식으로 왕의 정부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마담 뽕파두르 양식을 탄생시키게 된대요. 극도의 거만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잘난 체법이며 한치의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민중들의 생활구나 국왕의 수치는 전혀 안중도 없는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네. 와, 진짜 이것도 참 대단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국왕의 공식 애접이 된 그녀는 베르사유 궁의 3층에 거주를 했다네요. 그리고 라이벌 격인 왕비인 마리아를 정성껏 모시고 비유를 바쳐서 신임도 얻었대요. 똑똑한 여자네요. 왕과 함께한 여인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사생아 만도 30명이 넘었다는데 그들을 적으로 두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혹병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루이 15세의 시세기 예술의 번역에 큰 이바지를 했고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지성과 예술 전반에 넓은 안목을 마음껏 발휘해서 내심 자유주의였던 그녀의 살롱에는 볼테르, 몽테스키에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가 자주 드나들면서 그리고 가난한 귀족 가문에서 유능한 장교를 선발해서 국왕에게 청원해서 그 황제의 지위까지 오는 보나파트르 나폴레옹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하래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돈을 물쓰기듯이 사용을 했고 여러 곳에 저택과 성곽을 건설했고 값비싼 가구나 도자기, 의상, 보석, 책, 그림 수많은 예술품을 소장했고요. 우아한 여성은 당대의 모든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묘사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수집열은 굉장한 미술품의 생산을 촉구하는 결과를 낳고 자, 수많은 예술가와 공예가들을 먹여 살리는 대단한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 이전에 말한 뽕파두르 여자가 이런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네요. 그리고 사망 후에도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이 마담 뽕파두르 헤어스타일을 또 유행시킨 장본이기를 하죠. 뽕따주형 머리 스타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마담 뽕파두르 스타일이라고 해요.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넘겨서 우아하고 깔끔한 뽕파두르요. 네. 네. 비서실장 역할까지 했군요. 와, 대단하네요. 이제 정체적으로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자, 평생 친구로 남기 위해서 전담 투쟁이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 대단한 여성이에요. 서글픈 최후를 맞이했네, 결국. 43세의 폐결핵으로 사망했는데 갑작스런 이 죽음이고 미스테리하게 남았대요. 자, 왕이 옮긴 성병이라는 것부터 폐렴까지 있고 짐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눈물뿐이다. 라는 탄신과 함께 그녀의 고해 성사를 하기 전까지 함께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자, 프랑스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다는 엘리제 궁. 이게 원래 루이 15세에게 상속을 생전에 그녀가 거했던 엘리제 궁은 루이 15세에서 상속이 되었다가 자, 딸 알렉산드린이 있었네요. 네, 자녀는 없었는데 자, 첫 번째 딸에서 알렉산드린이 있었군요. 국왕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네요. 네. 자,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고 갔던 마담 뽕파도르 역사를 봤네요. 굉장히 아름답고 네, 이 프랑스 로코코의 문화를 잘 알 수 있죠. 이 여성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잠시 겹치는 시간이 있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마지막 여왕으로서의 숙명을 다하고 이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네. 아까 영화에서 보였던 장면들 보시면 이제 의상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1주차 토탈 코디네이션 이거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같이 풀어보고 동시에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자 채팅방에다 넣어줄까요? 한번 링크 걸어서 따라 들어와서 같이 풀어봐요. 네. 자, 11주차 토탈 코디네이션 이 캡스톤 이거는 저기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토탈 코디네이션이에요. 이거 삭제할게요. 캡스톤 아니고 토탈 코디네이션입니다. 다시 링크 올려드릴게요. 캡스톤 아니고 토탈 코디네이션이에요. 다시 링크.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얘는 여러분들이 캡스톤 아니잖아요. 토탈 코디네이션이요. 맞죠? 4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네, 잘못됐네. 뭐가? 네. 4번으로 갈게요. 4번 만들기로. 응답 여기 10개까지 벌써 올라왔죠? 왜 4번? 잠깐만요. 캡스톤 아니고요. 코코. 계속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까 그거 지워버렸구나, 내가. 네. 네. 그래서 캡스톤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 다시 보내드릴게요. 링크, 단축, 이걸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자,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보시면, 자, 출석용 문제. 자, 다음 사진 로코코 시대의 여성 패션 리더는 누구죠? 마담 뽕파두르 여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에서 보여주는 인물로 로코코 시대의 마지막 여왕이며 로코코 시대의 패션 리더는 누군가? 자, 이 누구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 어릴 때 예쁜 모습으로 했어요. 좀 사랑스럽죠? 자,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가 프랑스의 여왕으로 지게 되면서 비운의 운명을 겪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된 마리 앙뚜아네트. 참 되게 순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만 했지 좀 여러 가지 좀 지혜가 부족했던 여왕이기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착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로코코 시대의 패션과 미용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석과 슬래시를 중점적으로 해온 건 르네상스고요. 테슬루프, 레이스, 자수 등을 화려하게 장식한 거는 바로크 시대예요. 그리고 남성 머리 모양을 가장 풍성한 스타일로 가발이 등장한 것도 바로크 스타일이죠. 그래서 체크, 아닌 것은 체크, 여기 1, 2, 3번이고요. 아, 지연아, 그거는 설문지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건 설문지 계정을 지수익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일반 계정으로 그냥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지메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 메일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 골뱅이 jvision.ac.kr 이걸로 로그인 하시면 이걸로 로그인 해주세요. 비번이랑 해가지고 면 할 수 있어요. 설문지, 숙제, 과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여태까지 과제 어떻게 했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지연이. 이거 안 넘어가고 그동안 7주 이후부터는 다 설문지로 들어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강한 향수를 사용하고 얼굴에 패치, 전 뷰티 스포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로코코의 의미가 맞는 거는 진주의 아름다운 빛과 색, 여기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로코코 시대의 여성의 허리를 조였던 의상의 종류는 뭐죠? 자, 코르셋이죠. 그래서 총 5문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출석용 과제 응답 벌써 한 개 올라왔네요. 친구, 네, 다이가 먼저 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맞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근세가 끝나고 근대의 복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로코코 시대에서 프랑스 혁명을 치달아서 이제 근세의 문은 닫히고 근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래서 라플라옹 시대의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한 주 풍성한 한 주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네, 안녕 여러분들.